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다대포 낙조 분수쇼를 본 뒤 6살 아동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소 현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지만 교통통제 인력이 없었고 구청 안전관리 계획에는 관련 내용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A군이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저녁 8시 반쯤으로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열린 꿈의 낙조 분수 음악쇼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관람객 1000여 명이 몰린 탓에 일대는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행 혼잡을 관리할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하구가 올해 낙조 분수 운영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행사장 일대 교통통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을 검토 보완하는 안전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데 더해 경찰이나 소방 등의 협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 매뉴얼은 지역축제 등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분수쇼를 지역축제로 인식하지 않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매주 광안리에서 드론쇼를 여는 수영구는 계획의 교통통제 내용을 담고 심의도 열고 있어 해명이 무색해 보입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사하구는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사하구 관계자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가속방지턱이라든지 속도 제한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려고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립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유사한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지자체가 시민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부산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부산시의 기존 정책들이 이 자리를 통해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에서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등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심사는 이 대통령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지 여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산업은행 이전은 불가하다며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입니다. 정부가 반대한다 해서 우리가 바로 꼬리를 내리거나 이거는 저는 우리 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건 일관되게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적기 개항의 적신호가 켜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현재 추진 중인 부산 경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타운홀 미팅에 박형준 시장이 초대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 대통령과 박 시장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만났지만 이른바 빈손회동으로 앙금을 남긴 채 헤어진 바 있어 이번 기회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부산시의회가 가덕신공항 건설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공입찰 배제 등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부산을 배신한 현대건설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성토하며 철회 이후에도 수익성 높은 사업에만 참여하는 행태를 투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공사기간 요구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달청과 국토부에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 중입니다. 김재웅 건교위원장입니다.
부산시의회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좀 제재를 가하는 방법과 부산시는 또 그것만 계속해서 쳐다보지 말고 부산시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라는 그런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현대건설의 공식 사과와 정부 차원의 제재 촉구, 그리고 백스코 제3전시장 등 부산 공공사업 입찰 자격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현대건설을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로 규정하며 후속 사업에서의 입찰 배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전기 안전 사각지대 등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 수도 부산의 입지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자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글로벌 해운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정부와 시 그리고 정치권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연간 4천만 TEU를 처리하는 메가허브로 전 세계 600개 항구와 연결돼 있습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이처럼 탄탄한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세제 혜택과 부지 금융 지원을 통해 해운 클러스터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가 글로벌 해운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하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 다른 해운사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지원을 구체화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특별법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인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부지 공급, 스마트 해운과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해사법원 설립과 북극 항로 개척도 특별법에 담으면 해양 항만과 관련한 부산 지역의 정책이 더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입니다. 싱가포르 로텔담 글로벌 해운 항만 도시의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만큼 새 정부 초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 실리를 챙기자는 겁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에 부산 상의의 묘책이 실제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부산 지역 주요 기업 1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3.4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 휴가비 지급은 대기업은 64.3%, 중소기업은 47.7%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전체 40.3%로 가장 많았고 매우 악화가 20.9%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대 의과대학이 여름 계절 수업을 시작으로 교육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부산대 의과대학은 지난 13일 학생회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 설명회를 열고 세개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계절 수업을 통해 학점 취득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 이후 전체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 수업 참여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대다수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밤 영도구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느냐는 시어머니 60대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9대 사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에는 조상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태효 의원이 선출됐으며 총 13명의 위원이 예산 심사에 참여합니다. 예결특위는 내년 6월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을 꾸려 오는 9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중소기업을 파견합니다. 참가 기업은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 방문 상담, 세미나 등 실질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필요한 제반 비용도 지원받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해 공급망이 재편하고 있는 만큼 진흥원 측은 사절단 파견을 통해 수출 상담 70여 건 이상 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지금 기장군 등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5에서 2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30에서 80mm입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5도, 습도는 7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